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잘 쉬었죠? 자, 2교시차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체에 대한 전략들에 대한 구체성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 방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영화 마케팅에 있어서의 뭐 그 기획 과정, 그다음에 방송 프로 스텝들에 대한 부분들 다방면으로 광고, 영화, 그다음에 방송, 심지어는 이제 그냥 일반 현재 SNS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창업까지 다양방면으로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목적들은 어떤 회사를 어떻게 갈고 또 어떤 창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해주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하나하나들의 연계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치로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AI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형생 유형이니까 그건 창업의 중심으로 가서 뭐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창업을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창업을 해서 또 좋은 효과를 또 얻은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체에 대한 전략들에 대한 개념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비클은 이제 수용자 크기의 측정, 전달에 대한 수단들이죠. 뭐 텔레비전이든 인쇄 매체든 어떻든 간에 비클에 대한 개념의 측정도의 착도입니다. 자, 인쇄 매체의 다시 말해서 비클의 수용자, 그 안에 인쇄 매체 수용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의 측정은, 자, 인쇄 매체는 지금은 이제 전통 형태의 유형이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판매 발행 부수가 인쇄 매체의 수용자의 크기 측정하는 데 속도있죠. 매체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의 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ABC라는 데서 이제 일정한 이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걸 측정하는 기관에서 발행 부수에 대한 척도를 발표를 하죠. 그게 기준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행 부수는 광고료하고도 직결이 돼요. 발행 부수가 많아지는 인쇄 매체의 경우는 단가가 높고 발행사 나가는 건 낮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금액도 측면에서. 그래서 발행 부수를 많은 회사가 인쇄 매체에서 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그 이제 발행 부수의 별개로 구독률 한번 보겠죠. 발행 부수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략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률은 특정 신문 잡지를 구독하거나 구매하는 독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수. 따라서 1차 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독자. 1차 독자만을 얘기하는 거죠. 구독률. 그 다음에 열독률이라고 했어요. 열렬하게 열정인 거. 1차 독률 플러스 2차 독자. 회독률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또 본다는 거죠. 열독률. 이렇게 비하 크기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인쇄 매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텔레비전의 수용 크기의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볼게요. 그 HUT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수 중 이 특정 시간에 TV를 켜놓는 수를 얘기합니다. HUT.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이 다 있다고 해서 그거 전부 다 측정이 도구를 생각하지 않죠. 지금에는 우리 전국에
가정에 텔레비전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걸 다 측정할 수는 없고, 전체 구독자 중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고 있는 특정 시간대에 TV를 켜놓는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HUT를 얘기합니다. HU.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시청률 얘기할게요. 시청률. TV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의 수중 중에 특정 시간 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 특정 프로그램이에요. 특정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청률로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한적인 걸 합니다. TV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수원 중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에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시청률 얼마큼 나와? 오늘 나와.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 이거는 특정 시간대 앞에서 HUT의 특정 시간대에 TV를 켜놓는 것 중에 밑에 있는 시청률,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를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점유율. 그래서 우리는 점유율에 대한 개념은 경쟁 상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매칭될 때 적용되어지는 시청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시청률은 그 프로그램이 전체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항목들입니다. 네. 자, TV 수용자의 크기에 대한 측정들을 조사하는 기관들은 국내의 TV 조사할 기관은 TNMS, AGB 시청률 조사 기관이고, 또 피클미터,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청률 조사 방법에서 피플미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플미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청률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금 시청률이 몇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래 이번에는 이제 TV 수용자에 대한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요? TV 크기에 대한 설명. TV 보유자 수가 1,000가구. 이게 2004년 2월 4일 10시 30분 기준으로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기준치에 대한 데이터 값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그때 MBC의 선생연분이 시청했던 시청 수를 데이터를 만들어요. 대신 켜지지 않는 가구 수는 반이 50%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 HUT가 뭐라고 그랬죠? 전체의 시청자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 중에 켜져 있는 TV 수를 얘기했죠. 50%죠. 50%. 50%. 그 50% 중에 자, 특정한 시청률의 경우는 250에 1000대니까 25%가 25%. 이 나누니까 그죠? 시청률이 이게 점유율이죠. 점유율. 시청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시청률의 개념은 25%씩 되죠. 왜냐면 시청률은 어떤 느낌인 거죠? 전체를 상대로 퍼센트를 만드는 거니까, 전체가 100%니까 이 50%안 켜진 거 빼고 켜진 걸 따지면 이게 되겠죠. 25%. 최근에는 텔레비전은 키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시청률이 더 많이 낮아졌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유튜브나 그 온라인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시청률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40%의 시청률이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엄청 재미있는 것도 40% 넘지 못하고 20%, 30%, 10%, 8%, 7%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률이 7, 8%라는 얘기는 전 가구 수에서의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셔는 점유율이죠.
이거를 100%로 잡았을 때 켜져 있는 거는 치지 않고 켜져 있는 것만 가지고 분배가 됐을 때 25%,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은 켜져 있는 텔레비전 안에서의 비율을 얘기하고, 시청률은 켜지거나 안 관계없이 모든 가구 갖고 있는 가구 수에 대한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 HT는 켜져 있는 텔레비전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TV에 우리가 영상을 전공하고 방송국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 TV 매체에 대한 측정도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자, HTU, 다시 말해서 전체 가구의 시청률가 켜져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률, 여러분들이 통상 시청률은, 자, 나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나 기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건 안 켜져 있건 상관없이 텔레비전이 존재하고 있는 가구 수의 퍼센트를 우리는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점유율은 켜져 있는 것은 치지 않고 켜지지 않는 건 치지 않고 켜져 있는 것만 100%를 잡았을 때 몇 퍼센트를 그 프로그램이 보고 있는지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렵지는 않죠. 네. 자, AG에서 시청률 조사 시스템들을 한번 쭉 보면, 시스템을 보면 기초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하고 그 기초조사하면 그걸 이제 패널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패널들한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라인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집 방법은 전화의 방식도 있고, 뭐 메타, 피플 메타 같은 데는 특정 표본을 만들어 놓고 그 표본 안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피플 메타에 설치를 하면 피플 메타에서는 그 안에서 그 데이터가 켜져 있으면 켜진 걸로 피플 메타 전달이 되고, 또 이것 중에 얘가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그대로 피플 메타가 전달이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그러니까 전국을 다 한 게 아니라 샘플링만 갖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특정 기간 내의 경우라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화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 다른 걸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아무튼 피플 메타나 전화 시청에 대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권으로 시청률 조사합니다. 그거를 데이터로 통합한 후에 시청자율을 통해서 각 시청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이 정도 됐구나, 이거를 입력시키, 이 과정을 시청률 조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TMS에서 시청률 조사 결과 전체의 연령대의 시청률 조사를 한번 매체 전략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남인 성인 19세 이상 탑 10 15.4 13.0 어린이, 할아버지, 성인 남녀, 청소년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날리고 전국에서 이제 아까는 이제 연령대나 이런 별로 짰다면 이거는 이제 전국 탑 20을
선정한 거죠. 수상한 삼형제가 35.0으로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34.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쭉 보면 그 다음에 뭐 연기 대상이 뭐 25.4 이건 단발성인데 오히려 주말 연속극들이 더 데이터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높다는 뜻도 같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매체 효과에 대한 지표를 한번 봅시다. 지표. 이거 전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수용자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매체 효과의 지표. 매체 효과의 지표는 무엇이냐 대체? 수용자의 크기의 지수는 특정 시점에서 노출되는 지수예요. 수용자의 크기는 특정 시점에서 노출 지수. 특정 시점에 노출. 그러나 광고 캠페인은 지속적인 과정이죠. 광고는 지속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특정 부분에서 설정이 되겠지만 광고는 지속적으로. 따라서 수용자의 크기와 누적의 지수가 필요하다. 누적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시청률은 그때 특정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는데 광고는 지속성이 필요하죠. 얼마큼 계속 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도달률과 평균 빈도와 GRP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보면 도달률은 특정 기간 내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 도달률. 한 번 정도 전달이 됐던 부분들. 이를 도달률이라고 도달률. 그리고 평균 빈도는 특정 기간 동안 광고 스케줄에 노출된 표적 소비자예요. 표적 소비자. 표적 소비자들의 평균 광고 노출 횟수.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싶어하는 표적, 목표에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GRP는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 도달의 종합, TV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안의 총 광고 시청률을 얘기합니다. 광고 시청률. 자, 이것을 우리는 광고 매체 효과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브랜드 가라는 2월 광고의 스케줄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 노출을 보면 자 1주, 2주, 3주, 4주 차를 한번 볼게요. A, B, C, D, O, G, F 총 노출 50% 1주 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총 되니까 50%가 됐고 2차는 40%, 40%, 30%. 총 노출은 160% 합치니까 이거를 노출의 여부를 보니까 80%. 자, 어떠죠? 하나, 둘, 셋. 이 사람만 노출이 안 됐고 이 사람 노출 안 됐고 남은 다 됐겠죠. 이거를 우리는 도달률의 개념이에요. 노출 도달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평균 빈도수에 보면 80%. 4주 동안 한 번 이상 본 사람은 8명 중 도달률은 80%고 이 8명 합치면 16번을 봤으니까 평균 노출 빈도수는 2회가 되는 거죠. 2회. 그리고 각 주의 도달 총 조합은 160%. 다시 말해서 GRP는 160%가 되는 거죠. 광고 캠페인 동안에 토탈 총 광고 시청률을 얘기하니까 GRP는 그리고 빈도수는 몇 번 평균을 받느냐 도달은 몇 퍼센트 됐느냐 이런 개념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됐죠? 자 여기는 50%입니다. 50% 노출의 50% 그리고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2명 있기 때문에 총 노출은 80%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총 노출을 합치니까 160%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합쳐서 4개를 나누니까 평균 2회
8명이 16회를 봤으니까 나누니까 노출은 2회가 노출됐다 라고 빈도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광고 노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도달률과 평균 빈도와 GRP의 관계를 보면, 자, 리서치, 도달률, 매체 일정의 넓이를 알게 되죠. 정도 어디를 커버하고 하느냐. 그 다음에 빈도율, 매체의 일정의 깊이가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GRPS는 전체의 총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총량이 됩니다. 자, 보세요. 80에 빈도수 2를 곱하니까 160 딱 나오죠. 8이 10. 같은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달률과 평균 빈도와 총 노출량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광고의 노출에 대한 개념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달률과 평균 도달 GPS 도달률 5에 대물이죠. 자, 비클 노출 플러스 광고 노출. 비클은 매체에 관련된 노출이죠. 다시 말해서 매체 효과의 지표는 광고 노출에 근거한 것이지 비클 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비클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단이죠. 매체. 그러니까 광고 노출에 근거한 거지 비클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노출과 주목. 도달률의 경우는 노출이란 개념이에요. 도달률은 노출에 근거한 거잖아요. 도달률은. 그러니까 10명이 누가 봤는지. 그죠? 즉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를 도달률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전달이 됐더라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매체 효과에 대한 측정 기간. 인지 이론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인지 보고 사실은 봤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때 오차가 발생치 않는 매체 효과 측정 기간을 통상 1개월을 봐요. 1개월. 1개월로 매체 효과의 측정 기간을 본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체 효과에 대한 지표에 대한 항목들 봅시다. 광고의 목표는 단순히 노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성 효과에서 표적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시키거나 집중시켜줘야지 가장 적절한 부분들이거든요. 노출보다는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노출시켜야 하는가의 관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보죠. 그러니까 도달률이란 효과 도달률, 효과의 빈도수만큼 광고에 노출된 비율, 즉 통상 몇 회 이상 광고를 본 소비자를 비율을 말하는 거죠. 효과 도달률은 몇 번을 본 비율. 그거를 우리는 광고의 반복과 밀접한 광고가 볼 수 있어요. 광고 밀접. 자, 효과 도달률은 개념 정의의 개념을 보면 효과의 빈도수는 반복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도달률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거나 또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효과 도달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3교시차 때 오늘 매체 전략에 대한
전체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